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 백근곤입니다.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이 OECD 3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월 우리나라 먹거리 물가 상승률은 6.95%, OECD 평균인 5.32%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OECD 평균이 작년 7월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는 반면에 우리는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란 겁니다. 눈치 보던 기업들이 총선이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가격 인상에 돌입했는데요. 치킨, 과자, 아이스크림, 조미, 김 등의 제품 가격이 올랐고요. 편의점에선 섬유유연제와 생리대, 볼펜 등 생필품 가격도 더 비싸질 예정입니다. 이에 더해서 중동의 정세 불안정 때문에 국제 유가까지 들썩이며 기름값이 고공행진하는 것도 위험 요소입니다. 고삐 풀린 물가 탓에 서민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있는 지금, 정부를 비롯한 우리 정치권이 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해서 힘을 합쳐야 마땅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먹고 살기 빠듯하다 보니까 맞벌이는 당연히 필수가 됐고요. 아이를 낳을 엄두조차 나지 않죠. 이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개선해보고자 경남도의회에서는 손주 돌봄 수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박진현 도의원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각이 4월 23일 아침 8시 31분 55초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경남의 교통 상황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남선희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창원에서 마산 쪽으로 마창대교 요금소 100m 전에 추돌 사고 발생해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체 없지만 차로 변경 주의하셔야겠고 출근길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315대로 소계광장에서 정렬대로 쪽으로 좌회전 신호 3번 정도 받아야겠고요. 창원대로 소계지하차도와 소계광장에서 파룡 사거리 쪽으로 이동량이 많아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쭉 가서 용원 교차로에서 명곡광장 방향 좌회전 신호 2번 정도 필요합니다. 원희대로는 서부경찰서 사거리 양방향 구간 사용하고 있고, 의창대로 도계광장에서 서부경찰서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 신호 2번 정도 받고 진입하고 있습니다. 3호로는 석전지하차도에서 북성초등학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요. 창원터널 장유방향 터널 진입부에서 서행 이어집니다. 진주는 계양 오거리에서 사천 쪽으로 정체고요. 공단광장에서 진주 나들목 방향으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십호광장에서 이현동 쪽도 신호 2번 정도 받고 진입합니다. 남해고속도로는 순천 쪽으로 동창원 나들목 부근 갓길에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고, 부산 외곽고속도로는 기장 쪽으로 김해 가야 나들목 부근 갓길에 화물차 고장 처리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쉽다 보건의료 특성화대학 마산대학교 협찬 교통정보였습니다. 네, 남선희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4477번님께서 자급자족의 일부인 텃밭 가꾸기 하고 있습니다. 고추와 마늘, 대파 등 심어두었답니다 하셨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 또 날이 더워지면서 더욱더 아주 그냥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직접 텃밭에서 따가지고 집에서 좀 드시면은 정말로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제 물가도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자급자족하는 것도 좀 좋아 보이고, 하다 보면 또 욕심 나가지고 굉장히 또 많이 심으시더라고요. 또 그러시면은 다치실 수가 있으니까 건강 삼아서 이렇게 좀 키우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9551번님께서 화창한 화요일 아침입니다 라고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샵 2244번으로 문자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2차례 연기됐던 경남의 손주 돌봄 수당이 이르면 하반기부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주 돌봄 수당 지원 근거를 담은 경남도 아이돌봄 지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올해는 260명 정도가 대상일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진현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박진현 도의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그 일하는 부모를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조례라고 알고 있는데 이 손주 돌봄 수당 그 발의 배경부터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그 황혼 육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맞아요. 그 맞벌이 부모가 많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 양육자가 되니 할파파 할맘 이런 말도 요즘 흔히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음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녀 손주의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낼 수 있는 즐거움은 분명히 클 겁니다. 하지만 육아는 젊은 부모도 힘에 부처하는 고강도의 노동인 것은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 근육통이나 우울증을 호소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졌고 이를 통틀어서 손주병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손주 올 때랑 갈 때만 좋고 그 중간에 너무 힘들다. 예,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네. 할머니, 할아버지 양육으로 우리 사회가 지탱되는 부분이 많은데도 사실상 아이의 부모가 주는 용돈에 기대고 있습니다. 황혼 육아 중인 어르신들의 노동 가치를 인정해야 부모도 아이들도 또 조부모도 마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해서 손주 돌봄 수당을 지원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박완수 도지사의 대표적인 복지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손주 돌봄 수당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거 맞죠?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두 차례나 지금 연기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떤 걸림돌이 있었을까요? 네. 그 자치단체가 수당 등 사회복지 제도를 신설할 때는요. 반드시 정부의 사회보장협의를 마쳐야 합니다. 예. 그래서 경남도는 지난해 7월 31일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 손주 돌봄 수당을 신설을 위해 협의 요청을 제출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성 복지에 해당하니까 여러 논의가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앞서 서울시에서도 그 손주 돌봄 수당 신설을 위해 사회보장 협의를 신청해 놓은 상태였는데 그 협의 이후로 미뤄지면서 시일이 제법 걸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경남도는 지난해 12월에 사회보장 협의를 통과했고 이번에 조례까지 도의회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손주 돌봄 수당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 그러면 그 문제가 이제 원만하게 좀 정리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다행입니다. 자, 4313번님께서 손주 돌봄 집에서 하루 종일 돌보는 집에만 해당이 되나요? 어린이집에 가거나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자, 지금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수당을 제가 앞서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지급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언제부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우선 우리 경남도 예산부터 확보해야 하는데 올 상반기에 주경 예산 심의 때 상정해서 통과된 후에 시군 예산까지 확보하고 마무리되면 아마도 올해 하반기에는 수당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예, 자 그러면 첫 번째 올해 하반기부터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인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지원 대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맞벌이 부모, 한부모 등을 대신해서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 혹은 외조부모가 대상이고요. 예.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고 네. 그 할아버지 할머니 혹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만 된다. 근데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서울은 사촌이네 친인척이 포함이 됐는데 경남은 좀 제한이 돼 있네요. 좀 좁네요. 네. 우선은 예산이 문제이고요. 도비가 확보된다 하더라도 시군비가 매칭이 되어야 하는데 예. 경남의 시군 재정 상황이 사실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의 효능이 검증되면 경기도처럼 사촌 이내 친인척 나아가 이웃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들었습니다. 예, 일단은 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아서 좀 제한된 범위로 시작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손자녀가 몇 살까지 지원 대상이에요? 네, 만 2세 영아, 즉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입니다. 지원 기간은 최장 12개월인데요. 다만
첫째는 혜택이 없고 다자녀부터입니다. 아, 다자녀. 그 네. 옛날에 이제 다자녀가 3명 이상이었잖아요. 지금은 2명 이상이에요? 네, 아, 그럼 첫째는 혜택이 없고 둘째 이상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거고 그리고 24개월에서 35개월까지가 대상이다. 그러면 한 25개월, 30개월 이 중간에 껴있는 아이들을 돌보더라도 받을 수는 있다는 거죠? 네. 예. 그 구체적으로 이제 또 몇 시간 돌봄을 해야 수당을 얼마 받을 수 있는 건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 수당을 신청할 때 돌봄 계획서를 내게 되는데 이때 시간 계획을 맞추면 되고 최장 보장되는 시간이 월 40시간입니다. 예. 그러니까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할 때 월 20만 원을 최대 받을 수가 있다. 그러면은 네. 앞서 이제 4313번님께서 질문 주셨듯이 어린이집을 아침에 보내고 오후에 손주들을 돌보신다. 이런 분들은 월 40시간만 채우면은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 4313번님 좀 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월 40시간이라는 게 그 돌봄이라는 게 이제 특수성이 있잖아요. 네. 그 뭐 명확하게 뭐 출퇴근 시간을 찍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돌봄 시간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냐 이렇게 좀 부정수급하는 사람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돌봄 계획서에 따라 돌봄을 실제 수행하는지 모니터링을 하게 되는데요. 예. 현장 방문이나 영상 통화로 수행 여부를 점검하고 음흠. 2회 이상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나 모니터링을 거부하거나 또 부정수급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환수 조치됩니다. 예. 예, 뭐 그렇게 좀 뭐 부당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 되도록 좀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9551번님께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 짓고 있어도 가능할까요?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뭐 소득 기준이라든지 혹은 뭐 농사를 짓는다든지 뭐 다른 일을 한다든지 뭐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네. 그 주민등록상 아동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예. 전체 가구의 약 70% 해당하는 정도인데 이에 따라 대상을 추산해 보니 약 2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경남에서는 약 26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인다. 네. 전체 가구의 한 70% 정도는 해당한다. 그러면은 상위 30% 정도는 못 받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도 네. 있겠네요. 네. 예. 예, 근데 이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사를 짓든 뭐 어떤 일을 하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고. 네. 예, 알겠습니다. 그 9551번님께서 또 이거 어디에 신청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또 질문을 주셨는데 뭐 그런 것도 지금 세부적으로 좀 정해졌을까요? 어디에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될지 뭐 주민자치센터를 가야 될지 뭐 이런 것들. 저희들이 해당되는 자는 아마 예. 그 연락을 공지를 하고 공보를 할 계획일 겁니다. 예, 일단은 하반기에 시작될 예정이기 때문에 좀 더 세부적인 공지가 그건 좀 더 필요는 하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도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광주에서는 2011년부터 이미 오래전에 시작이 됐거든요. 광주라든지 혹은 서울이라든지 뭐 경기도와 견줘봤을 때 사업 대상이냐 수당이 좀 미약한 거 아니냐 좀 적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좀 보완할 필요도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 예. 그 사실 우리 도가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에 제출한 안은 사실 월 30만 원에 첫째 자녀부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회보장협의 중에 수당과 사업 대상이 안타깝게도 축소되었습니다. 우선 사업을 진행해보고 효능성이 확인되면 사업을 확대하는 보관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사업에 참여하시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직접 받아보시고 좋다 정말 도움이 된다 하는 그런 피드백을 주시면은 이 사업이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네. 예. 자, 우리나라 지난해 연간 합계 출생률이요 0.72명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든 부담을 부모에게만 떠넘긴다면 세계 최저 출생률 국가에서 탈출하기는 당연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조례를 비롯해서 국가적인 지원이 앞으로 좀 절실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정리를 하고요. 의원님, 저희가 의원님께서 여러 의정활동 좋은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좀 앞으로 더 자주 연결을 해서 이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살기 네. 좋은 경남을 만들기 위해서 의정활동 열심히 해주시길 기대하고요. 인터뷰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경남도의회 박진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방송 MBC 경남 좋은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자랄 때는 천천히 자라고 오래 살고 죽어서도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버티고 있는 식물, 바로 나무입니다. 꽃처럼 화려한 자태로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건 아닙니다만 늘 기대고 싶은 넉넉함을 갖고 있죠. 오늘은 나무와 관련한 책에서 삶의 지혜를 배워볼까 합니다. 책방지기 박현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책이에요? 정연숙 씨의 동화책, 네, 은행나무의 이사입니다. 동화책이에요? 네, 동화책인데 온 가족이 함께 보시길 권하고 싶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경북 안동 용계리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제175호입니다. 수령은 700년으로 추정이 되고요. 높이는 37m. 예. 네. 가슴 높이 둘레가 14.5m에 우와. 달합니다. 사실은 이 나무를 잴 때 가슴 높이 둘레를 잰다고 해요. 예. 그 용계리 은행나무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나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가슴 높이 둘레가 14.5m다. 네. 와, 엄청 큰데 그것도 수령도 700년이나 됐으면은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럼 그 나무는 거기 서서 어떤 역사를 봐왔을까 이런 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은행나무 별명이 살아있는 화석이라고 하잖아요. 네, 공룡이 살았던 아주 옛날부터 지금까지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은 생명체. 네, 정말 오래된 나무가 은행나무죠. 어쩌면 인류 역사를 가장 오래도록 지켜봤던 나무일 겁니다. 그렇죠. 용계 은행나무에는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가 많이 전해져 옵니다. 1980년대 후반 이 지역에서 대규모 공사가 있었어요. 음흠. 바로 임하댐 공사였죠. 댐. 네, 이 용계리 은행나무도 마을과 함께 수몰될 위기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나서면서 은행나무는 이사를 하게 되고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손주 나무들도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이 책은 그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 은행나무의 이사 나무를 옮겨 심는 이식을 말하는 걸 텐데 이게 높이가 37m고 가슴 둘레 높이가 14.5m면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진짜 물에 잠길 뻔한 나무를 살려냈다는 거니까 그만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용계리 터줏대감이나 마찬가지인 이 700살 거대한 나무는 이 마을에서 조상 대대로 살아온 사람들에게 할배라고 불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기들보다 더 오래 마을을 지켜온 그잖아요. 음흠. 네, 할배나무에 얽힌 신기한 이야기도 많은데요. 임진왜란 때 왜군의 눈을 피해서 이 조선 군사 100명을 숨겨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그 나무의 어떤 그 주변 둘레를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문제죠. 예. 이야기를 뒷받침해주는 기록이 역사 기록이 있는데 조선 선조 때 훈련대장이었던 탁순창 장군이 임진왜란 후에 고향 용계리로 와서 은행나무를 돌보는 개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설화의 사실성을 더해주는 거죠. 탁순창 장군은 용계리로 낙향을 한 다음에 은행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뜻있는 사람들과 행계, 은행나무를 보호하는 행계를 조직해서 매년 7월에 은행나무 밑에 모여서 하루를 즐겁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탁씨의 후손들은 지금도 이 나무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래요? 네, 매년 한 번씩 제를 드린다고 합니다. 용계리 은행나무는 나라에 슬픈 일이 일어났을 때는 웅웅 이런 소리를 내면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날,
한국 전쟁이 일어난 날 슬피 울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실제로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무가 이제 정신적인 지주, 뭔가 수호신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댐 공사로 잠길 뻔한 그 나무였는데 어떻게 지켜낸 거예요? 네, 이마댐 건설로 마을도 물에 잠기고 은행나무도 9m 정도가 수몰될 처지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보다 은행나무가 더 걱정이었습니다. 조상대대로 살아온 우리 집, 학교, 땅은 지키지 못해도 할배나무만은 살리자라고 결심을 합니다. 은행나무가 있었던 자리는 기란초등학교 용계 분교장의 운동장 한편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용계리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에게 어린 시절 제일 재밌었던 놀이가 이 은행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놀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 어른, 아이 모두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예. 나무만이라도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을 하기 시작한 추억이 거죠. 담겨 있으니까. 그렇죠. 네, 끈질기게 이어진 이 마을 사람들의 간곡한 청원 끝에 공사를 맡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정부의 지원을 얻어냈고 나무 이식 공사를 결정했던 겁니다. 정확히 표현을 하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이식이 아니라 나무를 이 높이를 들어 올리는 상식 공사였다고 해요. 원래 위치에서 흙을 높게 도두어 올려 심어서 물길로부터 보호받는 방식으로 살아남게 되는데요. 3년 5개월에 걸쳐서 거대한 크레인으로 H빔 공법을 썼다고 해요. 이 거대한 크레인으로 조금씩 나무를 들어 올리면서 지켜낸 은행나무의 이사였습니다. 야, 은행나무 하나 옮기는데 3년 5개월 걸렸다고요? 네. 와, 엄청난 시간이 투입이 된 건데 이게 워낙 큰 나무고 또 중요한 나무니까 그만한 시간이 걸렸겠죠? 그렇죠. 대공사였습니다. 이 은행나무 상식공사는 나무를 조금씩 들어 올리는 방식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하루에 10cm만 움직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꺼번에 쑥 뽑아서 들어 올리는 게 아니라 이 살려야 되잖아요, 나무를. 그러니까 조금씩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나무는 원래 있던 자리에서부터 15m 높이까지 들어 올려졌고 나무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인공산이 쌓였습니다. 네, 결코 빠르게 진행될 수 없었던 이 상식공사는 1990년부터 1993년까지 4년 5개월, 네, 거의 3년 5개월이죠. 거의 4년 가까이 걸쳐서 이루어졌고 예. 공사에 들인 비용이 23억 원이었습니다. 단 한 그루의 나무를 살리기 위해서 이 정도의 비용을 들인 예는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요. 네, 용계리 은행나무 상식공사 이후에 우리나라에는 이 도시 개발 과정에서 나무를 어떻게 이식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용계리 은행나무가 이렇게 이식의 표본으로 이렇게 된 거죠. 상식공사 때 뿌리와 가지를 상당 부분 잘라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여전히 큰 나무이긴 하지만 옛날에 비하면 좀 왜소해진 모습 이 됐죠. 그래도 마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할배입니다. 물속에 잠겨버린 옛 마을이 그리울 때마다 마을 사람들은 할배를 찾아갑니다. 은행나무 아래 서면 이 물속에 갇힌 마을이 환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서 더 소중하게 아낌을 받고 있는 은행나무입니다. 야, 이게 이제 30여 년 전 일인데요. 뭐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동화책이라고 하니까 네. 예, 온 가족이 함께 읽어보면서 또 대화를 나눠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연숙 작가의 은행나무의 이사란 책을 함께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현주 북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6413번님께서 순천의 어느 마을에 있는 450년 된 노거수입니다라고 사진 보내주셨는데 야 정말 크고 웅장합니다. 또 7371번님께서도 인상 깊게 봤던 은행나무 얘기가 들려오니 더욱더 반갑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더 웅장하고 예쁩니다 하셨습니다. 야 사진 주셨는데 뭔가 정말 정신적인 지주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두 분도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어느 곳에 계시든 부디 무탈하시고요. 또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 또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